안녕하세요. 부티브라더 앤디입니다. 전세 보증금 피해 사례가 점점 늘어나면서 임차인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허그에 따르면 2021년 7월 기준 돌려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이 2,611억으로 2016년에 비해서 약 100배 증가했습니다. 한편 전세 보증 사고 금액 중 2030 세대 비율이 전체 사고의 62.8%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 부재로 청년들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하고 있습니다. 나의 보증금 제대로 지키기 위해선 어떤 게 필요할까요? 등기부 등본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소액의 수수료를 내면 누구나 볼 수 있는데요. 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보여주기도 합니다. 등기부 등본에는 갑구와 을구가 있습니다. 갑구는 집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시한 것으로 소유자가 계약 당사자, 계약금, 잔금, 보증금 등의 예금주와 일치해야 합니다. 임대인 대신 대리인과 계약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본인이 발급한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이 있어야 하고 위임장의 기간이 유효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엔 을구를 보겠습니다. 을구에 적혀 있는 건 빚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쉽게 말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나보다 먼저 받게 되는 돈입니다. 을구에 적힌 빚과 나의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70%를 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갑구에 신탁이라는 다소 생소한 단어를 보실 수도 있는데요. 바로 신탁부동산을 말합니다. 신탁부동산은 건물의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반드시 신탁회사와 계약해야 합니다. 신탁회사로부터 임대차 계약 권한 위임장을 받았다면 임대인과 계약이 가능한데요. 위임장이 유효한지는 신탁회사에 확인해 봐야 합니다. 특약에 대해서도 신탁회사에 직접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특약란에 신탁이라는 단어가 있는데도 특별한 조치 없이 계약이 진행된다면 신탁 원부를 요청하시고 공인중개사가 확인 안 해도 된다 할지라도 반드시 신탁회사에 계약금과 보증금을 누구에게 줘야 하는지, 위임장은 유효한지 다시 한번 확인 후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을구에 표시되지 않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세금입니다. 경매를 통해 매각된 부동산에 부과된 세금을 당해세라고 하는데요. 이 당해세는 경매 배당 4순위로 내가 전세로 들어가기 전 체납이 있었다면 나보다 먼저 배당됩니다. 국세 완납 증명서나 미납 국세 열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거절하면 볼 수 없습니다. 이를 이용한 전세 사기가 있는 만큼 임대인이 거절한다면 다른 집을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제3자에게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대항력이라고 하는데요. 전입신고와 함께 점유, 즉 이사까지 마쳐야 대항력이 생깁니다. 여기서 문제는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 오전 0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는 건데요. 그 사이 임대인이 전셋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경매 시 나보다 우선 변제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계약서에 임차인의 잔금 지급 직후까지 현재 등기부 등본 상태를 유지하며 변경 시 계약 취소, 이에 대한 손해는 임대인이 배상한다와 같은 문구를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주택은 반드시 등기부에 있는 동호수와 계약서상 동호수가 일치해야 하는데요. 다른 경우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보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대항력과 함께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 변제권이 생깁니다. 이때 경매 배당 순위는 5순위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8순위가 됩니다. 꼭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받아두세요. 다가구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다른 세대의 확정 일자를 확인해두면 좋습니다. 경매에 넘어가면 확정 일자 순으로 먼저 변제하는데 선순위 임차 보증금이 많으면 내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해 다른 세대의 확정 일자를 요청하면 선순위 임차 보증금을 알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SGI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SGI는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고가 전세도 가능한 대신 금액이 좀 더 비쌉니다. 허그의 경우 조건에 따라 최대 60%까지 할인받을 수 있으니 보증료 할인 부분을 확인해 보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증금이 저렴한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최우선 변제금액 이하이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특정 금액 범위의 임차인은 소액 임차인으로 간주돼 법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소액 보증금의 구간에 따라 최우선 변제금이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1억짜리 전세라면 소액 임차인으로서 선순위 근저당권이나 채권이 있어도 5천만 원은 우선에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낙찰대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최우선 변제가 가능하고 배당 순위는 전입일자와 관계없이 동순위로 정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천만 원에 15세대 주택이 10억에 매각됐을 때 2분의 1인
5억 원 내에서 배당이 가능한데요. 이때 15세대가 5천만 원을 온전히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최우선 변제 금액 이하면 무조건 안심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이런 경우 선순위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고 보증금을 전부 배당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대항력을 미리 갖춰놔야 하고요. 대항력은 경매 신청 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배당 요구 종기일 전까지 배당 요구와 함께 대항력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기 전까지 다른 곳으로 이사 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전셋집 하나 구하는 건데 참 어렵고 무서운 마음도 드시죠? 그래서 좋은 팁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서울시 청년주거상담센터에서 집 구하기의 모든 것을 클릭하면 집 구할 때 필요한 체크리스트와 안내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꼼꼼해서 보자마자 이것만 있으면 걱정을 덜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꼭 한번 방문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